무섭네 여자들을. 아 당신 외박하는 거 좀 힘들고 이러기 좋겠어요. 이랬다 얘기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못을 보면은 이러고. 결혼은 좀 쌍방과실이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해야 되겠지. 자 자막 우리 못 올라갑니다. 혹시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 장치는 아무것도 그렇죠. 없고 친절한 설명. 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강혜라는 분입니다. 나이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VJ 1호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계실 거예요. 워낙. 네. KMTV. 예, KMTV 1호 네. 1세대. 네. 경식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엄지척하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쁜 사람이다. 예쁜 사람이다. 예, 얼굴도 마음도 언행 모든 것이 다 예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현모양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현모양처의 표본이 되실 만한 분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짧고 굵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네요. 네. 이분은 사실 사람 자체가 책이에요. 훌륭한 책 같은 분입니다. 오늘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죠. 네네. 또 이 취미 자체도 네. 글 쓰는 거 어우. 그리고 책 읽는 거. 네. 우동살이 시작할 때 추천해준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아이였죠? 좀비 엄마. 좀비 아이. 좀비 아이. 예. 좀비 아이. 박강희님이 어머니. 추천해준 책. 네. 예. 그리고 어머니. 네. 어머니. 두 권이었어요.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반응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드디어 책 한 권을 직접 들고 나와 주셨어요. 선택을 했죠. 네. 네, 일단 저희 우동살이 물심양면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나와 주신 소감과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소개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 어색하지? 저는 불러주실 줄 모르고, 예. 제 책만 좀 제가 좋았던 책들만 좀 슬쩍 드밀어 봤었는데, 책을 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지. 솔직히 깜짝 놀랐고요. 유튜브로 제가 보다가, 제가 나오는 거는 못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갖고 온 책은 좀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홍록기도 했는데 뭐.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그 정호승 시인의 못자국이라는 책인데요. 못자국. 네, 정호승 시인이 원래 이제 시인으로 워낙 유명하신데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네, 그러니까 우화집을 몇 번 내셨어요. 동화책도 내시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새로 나온 책이 산산조각이라는 우화 소설집이 산산조각. 네, 있는데 이거는 신작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선택해 온 이 못자국이란 책은 절판 도서예요. 아하. 네. 어렵게 구해서 도서관에서 이제 빌렸어요. 야, 마포 구립 하늘도서. 네. 저희가 저 집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게 제가 그때 예전에 읽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솝우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우화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못자국의 주인공은 못이에요. 오! 못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 네. 기대가 되는데? 나는 어느 집 뒤뜰 감나무에 박혀있는 못입니다. 큰 대못은 아니고 아이들 가운데 손가락 길이 정도 됩니다. 나 같은 목재용 못은 집을 지을 때나 나무로 물건을 만들 때 쓰여야 하는데 뜻밖에도 감나무 둥치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씩이나 말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누구나 다 제자리가 있고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엉뚱하게도 감나무 둥치에 깊이 박혀 사는 나의 삶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는지요? 사실 저는 사는 게 퍽 고통스럽습니다.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밤엔 잠도 못 자고 잔다 하더라도 늘 흉몽에 시달립니다. 절벽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꿈이라든지 망치한테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몸이 구부러지거나 동각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달린 감들이
돌멩이가 되어 밤새도록 나를 향해 날아오는 꿈도 많이 꿉니다. 사실 감나무가 나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몸에 나같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깊게 들어와 박힌다고 생각을 하면 감나무인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그런 감나무한테 미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고 싶지만 내겐 아무런 힘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감나무에 깊게 박혀 살게 된 것은 전혀 내 탓이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이 집 주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주인 여자의 남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왠지 그림이 좀 그려지죠.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와이프가 뭔가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 부부 사이는 원래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모범적이다 싶을 정도로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성격 또한 자상하고 따뜻해서 주인 여자들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아휴, 난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남편은 너무 무뚝뚝해. 입에 지퍼를 채워놓았는지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숨이 막혀 죽겠어. 주인 여자의 친구들이 툭하면 그런 말을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부터 아이는 적어도 셋은 갖자며 자식 욕심을 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들 하나를 낳고는 여자의 몸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그들의 애정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 동네 웅덩이에 빠져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풍선이 빠진 웅덩이가 그렇게 깊은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당신 잘못이야.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본단 말이야? 좀처럼 화를 내지 않던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마음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음을 일삼으며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그녀의 마음인들 그 얼마나 아프고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때에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 오직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처럼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사람 죽는 일이 그리 쉬운 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10월 중순쯤 된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박을 하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말없이 창고에서 망치와 날을 찾아들고 20년 넘게 자란 뒤뜰 단감나무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단감이 주렁주렁 주홍빛 보석처럼 매달려 있는 감나무 둥치에 나를 쾅쾅 못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감나무는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왜 나를 감나무에다 박는 거죠? 나도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의아해서 소리쳤으나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왜 그러했는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심정으로 나를 감나무에 쾅쾅 박았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의 외박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을 어쩌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감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감나무에 자꾸 박혀갔습니다. 감나무의 몸은 온통 모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감나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어. 나도 널 원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참고 견딜게. 감나무는 오히려 나를 더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런 감나무가 안쓰러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빨리 녹이 슬어 없어져 버려야 할 텐데. 나는 빨리 녹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생일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남편이 외박을 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을 뒤뜰 감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여기 무엇이 있나 이 감나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따라 감나무를 자세히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감나무에 왜 못이 박혀 있는 거지? 한두 개도 아니고 누가 이랬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왜 이런 짓을? 여보,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당신이 이제 얼마나 더 감나무에 못을 박아야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감나무가 온통 못이 박혀 결국 죽고 말아야 당신이 그 못된 짓을 그만둘 거예요? 여보, 남편은 그녀를 한번 불러봤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돌덩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감나무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꼭 당신 가슴에 못을 박은 것 같군요. 미안해요. 그녀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크게 숨을 한 번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내가 당신 가슴에 이토록 못을 박고 말았군요. 내가 잘못했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날 밤 남편은 잠이 안 와 뒤뜰에 나왔다가 아내 몰래 감나무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예전에 다정다감했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주말이면 아내와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외박하는 일 또한 일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던졌습니다. 여기까지 뭔가 일이 정리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왜 우리한테 읽어줘? 지금 못을 박히고 있어 지금 내가. 네, 여기까지 저는 보고서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요 뒤에 조금 남았거든요. 네. 반전이 있나요? 반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뒷부분이 이제 뭔가 잘못을 알고 사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 이제 나오는구나. 네, 같아요. 핵심 주제가. 네, 네. 맞아, 읽을게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읽어. 그녀가 다시 남편을 감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이 감나무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맙게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 여보. 그녀는 사랑이 담뿍 담긴 눈길로 남편을 그윽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물끄러미 감나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못은 없어졌지만 아직 못자국이 여기 남아있어요. 이 못자국마저 없어져야 겨우 용서받을 수나 있을까? 아니 여보, 무슨 그런 말씀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른 남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 후 감나무에 있던 못자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끝은 네. 거의 뭐 판타지에 가까워. 네. 이거 최고 이 공로는 이제 감나무. 그렇죠. 견뎠잖아요. 감나무에게 감나무가 이 부부의 사이를 이제 이어준 방패막이가 된. 감나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긴 했는데 1등 감나무 음식인가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난 뭔 죄야. 무섭네 여자들을. 아니 딱 여자들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남자들 얘기인데 봐봐. 그냥 당신 외박하는 거 좀 힘들고 이러기 좋겠어요. 이랬다 얘기하면 되는데 야 그 오랜 세월간에 그걸 갖다 못을 갖다 쫙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남편 같은 경우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어디 가서 못을 보면은 이러고 난 강혜 얘기를 듣고 싶어. 강혜도 지금 그 우리 친구랑 같이 결혼해서 부부잖아. 나도 그게 듣고 싶은 게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들려준 얘기라기보다 사실은 남편한테 그죠? 남편분한테 이걸 좀 읽어줬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래서 나는 희창이 남편이 어떤 뭐 행동을 습관을 이제 고치고 싶다 아니면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우화에서는 이제 못을 박았는데 본인은 그럼 뭐 어떤 행동을 우리 해서 당에는 그런 거 없지. 간접적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도 없지. 근데 저는 이렇게 뭘 바꾸려고 하는 걸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시지만 역시 경지가 이거잖아. 우문 현답이에요. 왜냐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 진짜 우스갯소리로 결혼은 좀 쌍방과실이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와닿는 얘기예요. 네, 쌍방과실은 얘기. 누구 얘기예요? 강의 얘기예요? 쌍방과실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이 결혼 생활이 불만스럽다는 걸 하면서 나의 결혼 생활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정말 지혜롭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싸우기가 좀 귀찮아진 거죠. 싸우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싫어져서. 그래서 뭐 그랬던 거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감나무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부부 얘기인데 이제 뭐 잘못을 하고 뭐 용서를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이제 용서를 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를 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건 사실은 그냥 미안하다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상처가 사라질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물 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자국까지 없을 때까지 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이 포인트 같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냥 사람 사는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감나무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봤었는데 이제 어쨌든 예쁘게 정호순 선생님이 이제 예쁘게 이 이야기를 쓰셨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 여자가 아내가 감나무한테 화풀이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나무가 먼저예요 그랬잖아. 네. 나에게도 분명히 그런 감나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이들은 아니었을까. 혹시 아이들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섬세하다. 아니 여전히 요즘 뭐 그러잖아. 집에서 뭐 남편 싸우고 나면 아유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네네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불똥이 튀잖아요. 집에서 막. 잘했어. 네, 막 와서 밥 먹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몰라 그냥 아주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래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또 엄마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감나무 아이들한테 내가 못을 박은 게 아닌가 싶은 다른 사람한테 되게 화풀이한 거잖아요. 네. 너 강연해라. 와 이거 와닿는다. 진짜 나는 우리 다 결혼했으니까 저 양반도 결혼했으니까. 이게 와닿는다. 너무너무 와닿는다. 그 상처의 자국까지도 상대를 배려해줘야 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 사과하고 여기서 끝. 일단락 맺는 거는 아니야. 그 자국은 오래 가는 거야 진짜. 그지? 이 감나무 그리고 이 못의 이야기, 그 부부의 이야기, 못 자국에 대한 얘기도 참 나는 와닿는데 이게 강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이 감나무가 나의 감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나의 감남은 누구였을까 해서 가슴이 너무 갑자기 아픈 거야. 맞아. 첫 번째는 아이들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또 감나무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정말 좋은 우화다. 감나무가 너무 많았어 나는. 엄마, 친구들, 아이 너무 많았어 나한테는. 근데 그 나에게 그렇게 많이 못 박힌 감나무들의 그 못자국은 다 아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닌 거야. 그래. 이거 하나로 지금 이 감나무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 글이다. 네. 감나무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감나무 역할 하시는 분들 정말 진짜 돌이켜 봐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게 감나무 입장에서, 못 입장에서, 남편, 아내 입장에서 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작품을. 짧아서 나는 이게 뭐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고 끝나도 이랬는데 강혜가 찝어주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 감나무는 정말 고생했네 수고했네. 아유 정말 좋은 목자국이 그 내용보다 더 좋은 얘기를 우리는 그 강혜한테 또 들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동사는 그냥 쭉 이렇게 3인 체제로 그렇게 딱 못을 박는 게 못 빼는 못으로 박아버리자 여기.